오늘의 핫 테마는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공약을 강조하면서 정책 수혜감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10대 공약 중에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어제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차기 정부 5년간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차기 정부 5년간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 축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명에너지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인 SK 이터닉스는 최근 미국 ESS 기업 그리드플렉스의 지분을 20% 취득하며 ESS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3.1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대명에너지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적어도 이 상한가 자리 위로는 한번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내일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눌림이 나오더라도 되게 짧게 나올 거라 보거든요.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정치 인물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일까지는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물주들은 사실상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정책에 집중을 하자.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 후보마다 많은 정책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건데 그쪽에 시선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물론 이 원전에 대한 활용을 분명히 할 거다.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중심 전환으로 갈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유럽 국가들을 봐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들을 전부 다 폐쇄해야 된다. 유럽 쪽에서 나온 내러티브죠.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도 다시 재가동을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4월 말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70% 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을 원래는 9곳을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근데 그거를 재고한다라는 뉴스가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도 SMR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정책을 펼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중심 전환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전력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가면은
에너지 수요의 4배가 증가할 거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6배 전력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도 엄청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AI 산업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처리 용량, 막대한 전력, 에너지 부족합니다. 어디서 수급받을 거예요?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배출이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후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빨리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원전도 빠르게 키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신세대 에너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사실 사용을 해오던 겁니다.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에너지는 되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상당히 열등한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금맥 같은 에너지인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는 사용을 거의 안 했죠. 근데 석유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석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배출이 가속화되고 기후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에 다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많은 시설들이 또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기후 위기에 대한 거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따른 에너지가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딥시크 충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 지금 저가형 반도체 칩으로도 지금 GPT랑 굉장히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는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효율화를 할 거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빅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가 무려 40%나 증가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생성형 AI의 성능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컴퓨팅 파워 곱하기 데이터량입니다. 자, 데이터량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압도적이죠. 중앙경제, 통제 경제 체제에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량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어쨌든 이 생성형 AI 쪽에서 그럼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높여야 돼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고가형 칩에 사실상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5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딱 써있죠. 780억 달러였는데 35% 증가시켰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600에서 650억 달러. 원래는 300에서 400억 달러였어요. 작년보다 70% 이상 올린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로 작년보다 42% 증가시켰습니다. 알파벳 역시 지난해 대비 30% 늘려서 750억 달러. 미친 듯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애플에서도 대만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 AI 산업의 성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시장의 성장과도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런 AI 산업 성장과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물론 전력을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 주요 이제 고객처가 다 한전이에요. 그래서 대금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실적을 빠르게 캐시플로우가 연동이 된다라는 거, 캐시플로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상한가가 갔거든요. 대명에너지가. 유진 로봇 이야기 들었을 때랑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파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제한된다라고 보는데 상한가를 간 위치가 보면은 모든 매물대들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 매물대들을 넘어선 폭이 꽤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요 정도 고점, 그죠? 그리고 요 정도 고점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내일 시가부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뭐 급등 랠리가 한 번 정도, 한 차례 정도 더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일 10초가 이하의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상한가는
모든 매물로 다 받아줄게라는 상한가니까 요 위에서 주포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보수적으로 2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섹터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대명에너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의 종가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SK 이터닉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정책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 요소가 갖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에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사이드 요소는 ESS 사업에서 저는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수주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억, 5,800억 원이 넘는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있어요. 이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도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컨센서스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높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동사가 잘 봐야 될 게 ESS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SK 이터닉스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것과도 같다. 그럼 미국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ESS 누계성을치 용량이 27년도 되면서부터 더 급격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ESS 쪽에 대한 그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매우 올라간다는 건 제가 너무 입 아프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업사이드까지 같이 연결된다면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또 차트입니다. 실제로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서 터졌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매물이 터진 구간을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위에는 크다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데서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물대를 쌀 한 가마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쌀 한 가마니에다가 바늘로 툭툭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쌀들이 쏟아지겠죠.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피뢰침으로 소화를 하다가 종가상으로 이 매물대에 딱 얼굴 내미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신호로도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정책 모멘텀을 이제 같이 한번 받아가지고 이 매물대를 뚫어내면은 시세가 위로 한번 크게 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의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보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대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